최근 플랫폼에 관한 책 2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모델이 현재 바뀌고 있음을,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이 경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을 쓴 TN 추호는 기업 조오라의 창립자인데요. 조오라는 1000여 개의 기업사를 보유한 회사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보면 피부에 와닿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브스크립션, 이 책은 마케팅에 관한 책으로 서브스크립션 업체들의 다양한 성공과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문 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 몇 해 전 사람들에게 경영대학원에 다니지 말라고 조언하는 기사를 포천에 기고한 적이 있다. 이 기사를 통해 경영대학원 진학은 시간 낭비며 지난 100년간 경영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개념만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판매해 고정 비용을 희석시키고 마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근본 목표라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 모델은 수명이 다했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신 특정 고객 기반의 니즈를 바탕으로 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제품 판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복적 수익의 창출을 위해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키자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나는 이런 변화를 위한 환경을 구독 경제라고 불렀다. 그 기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플 세례를 받았는지 말도 못한다. 기사에는 우리가 정말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TN.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게다가 내가 예전에 다닌 경영대학원과 여전히 협력하는 일이 많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문제도 겪었다. 해마다 가서 강연을 하고 강의도 도와주는데 그때마다 곁눈질을 많이 당했다. 물론 그중 몇몇의 한 말은 일리가 있었다. 나는 1990년대 후반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그 후로 일부 교과 과정은 분명 주제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으며 기초 과정이 특히 그러리라 확신한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안다. 똑똑하고 젊은 MBA 출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마법 같은 히트 상품을 좇으려고 애쓰다가 파멸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목격한다.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제품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야 고객을 찾는다. 이 순서가 뒤집어야 한다. 그 회사들은 자기네가 제품을 팔려는 대상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이번 달에 청구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지 않고 지불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아마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계정 이용료로 다달이 청구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처럼 요령 있는 독자라면 파일을 클라우드에 보관할 테니 드롭박스 이용 요금도 청구되었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식사나 간식을 주문하거나 무비 패스를 구독하거나 패트리언을 통해 어떤 팟캐스트를 후원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컴퓨터는 어떤가? 여전히 켤 때마다 삑 소리가 들리고 완만하게 경사진 푸른 언덕과 화면 하단을 따라 느리고 짜증나는 대여섯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쭉 뜨면서 시작되는가?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로그인 기능, 가벼운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몇 개, 브라우저만 있는 훨씬 단순한 모습일 수 있다.
이메일 호스팅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을 전부 지메일로 바꿔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래된 아웃룩 파일을 삭제할 필요가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파일 보관도 파일 공유 서비스인 박스를 이용하니 예전에 서버실로 쓰이던 공간은 탁구장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다. 왜일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래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비즈니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세상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수십억 명의 디지털 소비자가 제품 소유보다 서비스 접근을 점점 더 선호해 구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여전히 제품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100년간의 사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다. 지금 당장 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전환을 꾀할 사업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것이다. 신호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아직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DVD를 배달하고 있었지만 이미 같은 업계 경쟁사인 블록버스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미디어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었다.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막 도래한 때였다. 집카도 정말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이었다. 처음에는 시간당으로 차를 빌릴 수 있는 이 회사를 허츠나 버짓 렌터카의 경쟁자로 여겼지만 나중에 우버와 리프트가 활용한 자동차와 교통수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때 막 출시되기 시작한 아이폰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당시에는 컴퓨터에 새 주변 기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재미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 앱 저장소에 가까웠지만 지리적 위치, 신분 확인, 메시지 전달 등의 가능성도 갖추고 있었다. 대역폭이 증가하고 플랫폼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주문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리적 발전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일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주오라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 우리는 아주 참신한 구독 요금 청구 및 재무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었다. 당시의 많은 회사처럼 우리도 중요하지만 지루하고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싫어하고 절망적일 만큼 복잡하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기업가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 이 모든 일이 2000년대 후반의 대침체 기간 중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회사 내 서버에 직접 설치해 사용하는 온프레스 및 소프트웨어가 심한 타격을 받았다. 소매업이 쇠퇴했다. 자동차 판매가 급락했다. 광고 시장도 말라붙었다. 2008년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후 많은 기업과 투자자가 자기들이 할리우드식 경제 게임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제품 개발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는 그것이 히트하기만을 기원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없어서였다. 이런 회사들은 자기네 재정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앞날에 대한 예측 능력도 떨어졌다. 이들은 매 분기마다 은행 잔고가 제로인 상태로 시작해 목표액을 달성하기까지 먼 길을 힘들게 나아가야 했다. 구독형 수익 모델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구독 수익이 전체 수익의 80%인 연 매출 1,000만 달러 규모의 회사는 매년 은행에 800만 달러를 넣어둔 채로 한 해 일을 시작하는 셈이다. 주식 평가가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이라면 구독은 미래를 내다보는 수익 모델이다. 주오라의 창립자들 가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1990년
1999년 설립된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계 관리 기업인 세일즈포스에 직원 번호 11번으로 입사하는 행운을 누렸고 그 후 10년 동안 이 회사를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키우는 데 일조했다. 세일즈포스의 초기 직원들은 모두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 업계 출신이었는데 다들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에 꽤 진저리가 나 있었다. 우리는 오라클이나 시벨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제품은 기생적인 시스템 통합 업계와 홍보와 돈벌이에만 관심 있는 영업 조직이 판매하는 것이다. Y2K에 대한 두려움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다. 영업 사원 수가 개발자 수보다 10배나 많았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절반은 빛을 보지 못했고 성공작으로 간주되던 것들조차 최종 사용자들에게 미움을 샀다. 업계는 고객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했다. 그들이 누구고 날마다 어떤 일을 하고 업무 시스템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화를 내는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변화가 필요한 때였다. 세일즈포스닷컴 CEO 마크 베니오프가 빌린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아마존에서 책을 살 때만큼이나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느껴지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일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프트웨어 회사의 목적을 재평가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가에서 내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직관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까로 바꿔야 했다. 세일즈포스가 처음 출범하자 다들 이 회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대규모 설치 작업과 서버실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하드웨어는 필요 없게 되었다.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고정된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의 소프트웨어였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홍보하고 판매하고 또 진정한 구독 기반 회사를 운영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었다. 사용량에 근거한 가격 책정, 다양한 층위의 에디션, 고객 성공을 우선시하는 조직 등 우리가 고안한 아이디어는 오늘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표준 운영 절차가 되었지만 우리가 세일즈포스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런 서비스 방식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는 단점도 따른다. 예를 들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백오피스 시스템, 즉 후방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구입할 수 있는 기성 시스템은 전혀 없었다. 전부 거대한 전화 회사나 에너지 기업을 위한 것이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야 했다. 요금 청구, 전자상거래, 견적, 전체 인프라 구축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 우리는 곧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핵심 제품에 집중하지 않고 엔지니어들을 자체 요금 청구 솔루션을 만드는 데 투입하는 것 또한 좋은 생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2007년 마크 베니오프는 웹 컨퍼런싱 서비스 회사인 웹X에서 일하던 KV 라오 청조와 회의를 하면서 나에게도 참석하라고 했다. 회의 시간 중 절반은 우리 회사의 요금 청구 시스템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보냈다. 마크는 우리가 직접 만든 이 끔찍한 요금 청구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몇백만 달러를 더 써야 한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었다. 조우가 말했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정말 악몽 같죠. 자그마치 40-50명이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러자 라오가 끼어들었다. 세일즈포스와 웹X 둘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건 사업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우리는 이후 몇 달 동안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 라오는 사용료만 청구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아이디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지만 나는 즉각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다. 우리는 잠재적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에 직면해 있었다. 이것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가?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만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구독이라는 아이디어에 제약이 없음을 깨달았다. 또 세일즈포스에서 배운 것이 모든 업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구독형 사업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오늘날 주호라는 수십 개 업종에 걸친 천여 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스트리밍 미디어 회사, 출판사, 신문사, 제조업체, 온라인 학습회사,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 함께 일한다. 거대한 트랙터 회사나 소규모 대마초 관련 스타트업과도 일한다. 우리 고객은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운행한다. 우리는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독 수익을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모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지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구독 모델로 운영 중인 회사의 매출은 S&P 500 기업보다 9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 개발그룹은 고객사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그들이 달성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피해야 하는 독특한 위험에 대해 많은 조사를 진행한다.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때마다 기존의 제품 중심 회사를 구독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지식을 묻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결국 경쟁사들은 여러분이 만든 제품의 특징을 훔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구독자 기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훔칠 수 없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점은 그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을 자기 회사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일 것이다. 일부 산업계의 벤치마킹, 관련 사례 연구, 모범 사례는 도움이 된다. 그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는 또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시도할 것이다. 고객 멤버십 프로그램이나 구독 박스에 관한 자료는 많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평가 지표와 관련된 세부 자료도 꽤 방대하다. 하지만 반복적 수익 창출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 계획서를 원하는 기업 비즈니스 독자가 볼 만한 자료는 거의 없다. 최근 많은 언론에서 구독 경제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 10계명이 새겨진 석판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구독 모델이 여러 업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본다. 2부에서는 기업의 모든 부분에 구독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더 전략적이고 운영 중심적인 세부 사항을 살펴본다. 다음은 내가 다룰 주제들이다. 구독 모델은 소매, 저널리즘, 제조, 미디어, 운송,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구독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재무 모델 및 가장 중요한 성장 지표는 무엇인가? 구독 모델은 엔지니어링, 마케팅, 영업, 재무, IT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바꾸는가? 모든 구독 비즈니스의 8가지 핵심 성장 전략, 구독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 중심의 운영 체제. 이것은 단순한 실리콘밸리 이야기도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관한 책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건 사업 이야기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이른바 기존 회사 또는 현존하는 회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모든 기술적 혼란의 이면에는 사실 다음과 같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마침내 고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객을 발견하면 회사의 모든 것이 바뀐다. 이는 모든 역할에 영향을 미친다. 구독 모델을 도입하면 갑자기 회사 개발팀이 회의실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이들에게 반응하기를 그만두고 사용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동하기 시작한다. 재무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시험하는 일에 앞장선다. 고객 서비스 팀은 미리 고객 대응 스크립트를 만들어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언하러 나선다. 마케팅 팀은 가격 정책을 가치와 연계시켜 창의적인 새 패키지와 서비스를 고안한다. 이제 조정이나 확장이 불가능한 백엔드 프로세스의 방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엄격하게 선형화된 버킷 브리게이드 방식의 작업도 더 이상 없다. 조직은 유연하면서도 응집력 있고 반복적이면서도 대응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항상 고객에게 부단히 집중한다. 플랫폼의 미래, 서브스크립션.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내 구매 행동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과거에 비해 구매하는 물건이 적어졌다. 한바탕 과감하게 집안을 정리했기 때문이 아니다. 더는 구매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 같았으면 구매했을 만한 것들을 구독할 수 있다. 음악은 많이 듣지만 CD는 예전만큼 사지 않는다. DVD를 사는 대신 넷플릭스나 레드박스에서 영화를 대여하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와 아마존에서 스트리밍한다. 소프트웨어 박스와 사용 설명서로 빼곡하게 차있던 내 사무실의 모습은 이제 달라졌다. 나는 각종 웹사이트와 이메일 플랫폼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구독한다. 내 브로드밴드 데이터와 휴대폰 요금제도 통해 이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받는다. 회원제인 지역 YMCA와 뉴욕타임즈 등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구독해온 서비스도 있다. 여러분은 이제 감을 잡았을 것이다. 서브스크립션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한 가지이며 짐작컨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많은 패스워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점점 성장하는 서브스크립션의 세계에 깊숙이 참여할 한 가지 실마리는 바로 이것이다. 세대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성인이 된 내 자녀들은 즉석 음식, 의류, 안전, 면도날 등 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구독한다. 앞으로 이 외에 어떤 서비스가 더 등장할지 모를 일이다. 바야흐로 구독자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서브스크립션은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줄여준다. 소유와 관리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동화나 정기 서비스라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무엇이 담겨올지 모르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서브스크립션 박스는 즐거움을 전해준다. 지금 구매하기 버튼보다는 가입이나 구독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월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었을 때 나는 사람들의 어리둥절한 표정을 많이 보았다. 구독 마케팅에 관한 책이라고? 잡지와 신문 판매에 관한 건가?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궁금해한다. 어떻게 자사를 서브스크립션 기업으로 변신시키고 기존 고객을 구독자로 만들 것인지 고민한다. 반복 총수입 모델을 채택하거나 자사 제품에 유료나 무료 구독 모델을 추가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은 빠른 속도로 서브스크립션화 되고 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들,
선불 방식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들, 유료 회원 가입 커뮤니티나 구매 프로그램들, 규칙적으로 반복 구매되는 물리적인 상품 또는 디지털 상품들, 프린터나 화학 물질 등의 상품을 지원하거나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나 산업 서비스들, 서브스크립션 경제 또는 서브스크립션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주오라에서 개발한 서브스크립션 경제 지수를 살펴보라. 서브스크립션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주오라는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객사들에게 서브스크립션 트렌드에 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재 거의 모든 산업이 성장세에 있는 이 경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출범하는 한편 기존의 거대 기업은 변신을 시도 중이다. 유니레버는 2016년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서브스크립션 안전 면도날 회사를 인수했다. 여러분의 회사가 이런 서브스크립션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경쟁 회사는 10중 8구 동참할 것이다. 머지않아 이를 그냥 경제라고 불러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주오라의 최고 데이터 과학자는 고객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이들 기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서브스크립션 경제 지수를 만들었다. 2012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브스크립션 경제 지수는 S&P 500 판매 지수와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지수에 비해 각각 9배와 4배의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서브스크립션 경제가 도래해 한창 번창하고 있다. 이 책의 초판을 출간했던 2015년 초반 이후 서브스크립션 매출의 성장 속도는 특히 빨랐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2년 전보다는 현재의 기업에 더 효과적이다. 서브스크립션 매출이 성장하면 성장의 최대 도전, 즉 이탈 또한 커진다. 고객이 떠나거나 반복 수익이 사라질 때 이탈이 일어난다. 서브스크립션의 세계에서 이탈은 성장의 반대말이다. 사람들은 편리하거나 재미있거나 저렴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어떤 서비스를 구독한다. 하지만 구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할 이유도 이에 못지않게 많다. 흥미로워 보이는 소프트웨어의 무료 버전에 가입했다가 잊고 사용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가? 온라인 콘텐츠를 서브스크립션하고 몇 달이 지난 다음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운 이메일들에 놀라서 한꺼번에 구독을 취소해본 경험이 있진 않은가? 매달 반복적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는 구독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해본 적이 있는가? 이를테면 휴대폰 요금제에 포함된 디바이스의 개수나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 방송 채널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고객으로 남더라도 기업의 수익은 감소할 것이다. 유선 방송에서 탈퇴하거나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한 가지 업체의 서비스를 구독하는 등 보다 저렴한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의 이탈을 가로막는 장벽은 낮다. 개인의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음식 배달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친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알려준다면 아마도 즉시 사용하는 서비스를 바꿀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전사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서브스크립션으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과금 체계와 사용 방식에 적응하고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이는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 우리는 이탈의 세계에 거주하는 구독자들이다. 주오라 서브스크립션 경제 지수에는 이탈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담겨 있다. 기업 대 소비자 분야의 연간 평균 이탈률은 각각 24%와 31%였다. 이는 실제로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면 살아남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탈률이 이 정도로 높다 해도 대처할 방법이 존재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이탈의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탈률이 높더라도 질에 체념할 필요는 없다.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서 마케팅과 판매 부서는 경쟁 업체의 신규 매출을 빼앗길까봐 고심한다. 즉,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쓴다. 반대로 서브스크립션 사업 모델에서 우리의 기존 고객은 경쟁 업체의 좋은 사냥감이다. 선불로 대금을 지불하는 구독자는 고객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경쟁 업체로 옮길 것인지 결정하는 일을 반복한다. 기업에 선행 투자를 하지 않은 구독자로서는 전환하고픈 충동이 생길지 모른다. 이탈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서브스크립션 기업에 몸담은 모든 마케터의 의무이다. 이탈률이 높다는 것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기회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케팅 캠페인이나 고객 성공 활동을 통해 이탈률을 낮추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과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서브스크립션 경제에서 판매에만 초점을 맞춘 채 기존 고객을 무시한다면 이는 마케터로서의 의무를 절반만 수행하는 것이다. 이탈은 온갖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며 개중에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을 것이다. 대개 가입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고객이 품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서브스크립션 경험이 구독자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은 것이다. 서브스크립션 마케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 이탈률을 낮출 수 있다. 실제 세계의 고객 욕구를 이해하고 대처한다. 적절한 고객을 유치한다. 판매가 끝난 후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계속해서 고객이 가치를 경험하게끔 보살핀다. 구독자 기반에 대한 충성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과 테크닉은 첫 판매에 초점을 맞추어 가망 고객을 고객으로 변화시킨다. 서브스크립션 마케팅은 판매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초점을 옮긴다. 서브스크립션 기업의 입장에서 구독자는 곧 가망 고객이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보살펴야 마땅하다. 이 책은 마케터들에게 기존 마케팅 관행의 핵심 목표, 즉 가치 키우기를 추가하길 제안한다. 가치 키우기는 첫 판매가 끝난 후에 진행된다. 고객이 솔루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성취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것이 그 목표이다. 서브스크립션 기업은 가치 키우기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가치를 실현한 고객은 구독을 갱신할 것이다. 경쟁 업체에서 이 고객을 꿰어내려면 가입층 고객 노력해야 한다. 이 고객은 다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구매함으로써 더욱 충실한 지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의 초판에서는 서브스크립션에 맞춰 변화해야 할 마케팅 관행과 이를 위한 테크닉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확인했다. 조직을 경계짓는 것이야말로 구독자 경험의 적이다. 앞으로 설명할 가치 키우기 전략은 흔히 마케팅 조직 외부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신규 구독자를 영입하거나 구독을 갱신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제작 또는 실행하는 것은 대개 고객 성공팀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서브스크립션 마케팅은 전통적인 조직의 영역을 넘어서서 보다 전체적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서브스크립션 기반 기업의 마케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마케터는 전체 고객 여정에서 진행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안일한 경계와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꽉 막힌 담을 벗어난다. 이를 통해 수립한 마케팅 관행과 메시지를 기업 내 다른 분야의 인원들이 받아들인다. 이번 개정판에는 서브스크립션 사업 모델의 변형 사례, 위험과 도전에 관한 경고성 이야기, 그리고 변화하는 서브스크립션 기반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 재조정 등
마케팅의 전통적인 영역을 벗어나는 지침과 전략을 실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략과 개념은 다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현재 서브스크립션 기반 상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론칭을 고려 중인 기업의 모든 마케터,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변화하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이것이 전반적인 기업 문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할 경영자, 수천만 구독자의 채택과 충성을 도모할 로우 터치나 자동화 전략을 고객하는 고객 성공팀, 성숙한 서브스크립션 기업을 관리하며 구독자에게 적절하고 가치 있는 기업으로 남는 한편 이탈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경영자, 성공적인 그로스 해킹을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이 책에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 대 기업과 기업 대 고객 사례가 실려 있다. 서브스크립션 세계에서는 포춘 100대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다. 경쟁업체의 동향을 살피기보다는 자사와 고객을 더 넓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트 1에서는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서브스크립션으로의 변화와 그런 변화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전통적인 마케팅 깔때기 비유의 한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브스크립션 사업 모델을 살펴본다. 아울러 가치 키우기 관행을 정의한다. 파트 2에서는 고객 성공 촉진시키기, 가치 입증하기, 솔루션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 추가하기, 고객의 가치관에 동조하기 등 매우 다양한 가치 키우기 전략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가치 키우기의 첫 관문인 무료 사용 전환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파트 2의 전략들은 마케팅 관행을 토대로 삼고 있지만 마케터에게만 한정된 내용은 아니다. 서브스크립션 기반 기업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케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파트 3에서는 파트 2에서 다룬 여러 가지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가치 키우기를 위한 사업 기반 구축하기, 판매 이후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기, 그리고 구독자를 육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조직 정비하기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서브스크립션 마케팅의 도전과 위험에 관한 챕터를 읽어라. 이제 막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채택했다면 이 책을 이용해 진로를 계획하라. 이미 가치 키우기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파트 2의 전략들을 검토해 활동을 확대하라.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호기심을 품고 주변 세상을 보라. 당신은 매일 서브스크립션 마케팅 전략을 경험한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와닿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행동하게끔 당신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창의적이고 유능한 서브스크립션 전문가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넘어 지금껏 일을 처리했던 방식, 경쟁 업체의 동향, 산업계의 동향 등을 더 심층적으로 살피는 것이 관건이다. 서브스크립션 기반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 가치를 부과하고 입증하며 키움으로써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와 영감은 거의 모든 종류의 기업에서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펼친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서브스크립션 기획과 마케팅의 상급 과정에 등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변을 둘러보고 배워라.